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끼리도 이런 인사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형님은 연금 얼마나 받으세요? 뭐 이런 인사요. 이제는 매월 받는 월급보다도 국민연금을 얼마 받나가 더 관심사인 시대가 됐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서울 외곽에 사는 71세 동갑내기 부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일반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324만 원을 받고 생활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시죠? 이 정도면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전국에서 1,500명 정도 안에 들 겁니다. 거기다가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그 액수가 정말 엄청나겠죠. 근데 이 두 분은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으세요. 그런데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누구보다 여유롭고 품위 있게 잘 살고 계십니다. 남편분은 일반 제조업체에서 33년을 근무하셨어요. 막내로 들어가서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월급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만큼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완납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 그분께서는 내가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고 그냥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내게 된 거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그 국민연금 납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엔 보험회사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고, 아이들 이제 다 키운 뒤에는 지역가입자로 다시 전환을 해서도 매월 국민연금만큼은 한 달도 빼먹지 않고 악착같이 납부를 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혹시 내가 이혼을 하거나 혼자가 되더라도 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을 만큼은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국민연금을 악착같이 내셨다고 하세요. 자, 요 정도쯤에서 제가 뜬금없는 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남편 도움 없이도 살 용기가 생기니까 지금 빨리 눌러보세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도움 없이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지금 한번 빨리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또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고 또 다음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셨죠?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 노후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환상의 콤비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연금 사정이 지금 어떠신가요? 부디 좋은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 편안한 노후를 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침내 이 부부의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때가 이제 만 61세였는데 아내는 이제 국민연금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가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받으면 어떨까? 뭘 기다려요? 하고 이제 아내가 물으니까, 아니, 내 얘기 좀 잘 들어보고 당신도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합시다.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이 연금제도가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을 더 준단 말이야. 응? 혹시 당신은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야.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가 있는데 그 미룬 만큼 연금액이 매년 7.2%씩 인상이 된다는 거지. 5년을 다 미루게 되면은 36%를 받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남편은 그렇게 아내에게 제도를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아내는. 지금 당장 239만 원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5년 뒤에 324만 원을 받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5년을 늦춰서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또 한참 견도 하잖아요. 또 왜 다들 또 그 남 얘기라 하면 또 이렇게 관심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무튼 그 주변 사람들, 그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나이에 무슨 연기를 해.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겠어? 지금 당장 돈 쓸 때도 많은데 뭘 연기를 하냐. 이런 소리를 이제 부부가 계속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5년 동안 기다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결과 남편은 원래 29만 원만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이 5년 후에는 175만 원이 됐고, 아내는 원래 11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이 5년 후에 149만 원으로 확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 부부 합산 얼마예요? 324만 원이 된 거죠. 324만 원이면요, 아무리 물가가 오른 요즘이라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맞죠? 제 말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그 324만 원, 그 돈이 이 부부에게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된 겁니다. 324만 원만 있으면 나이 들어서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뒤늦게 안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정부 기준에 따르면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제외되기도 이제 하는데, 이런 말을 나중에 뒤늦게 알은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부러워서 그런지 나도 기초연금 안 받아도 좋으니까 국민연금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한 달도 안 빠지고 국민연금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 또 준비를 하면 돼요. 아무튼 이 부부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됐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324만 원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제 절대 말 안 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짐을 해놓고도 남편이 그때 한번 농담식으로 툭 던진 거예요. 우리 위장이혼 할까?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이 되는데, 이혼을 하면은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처음에 그렇게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점점 이제 조금씩 진지해졌어요. 이제 다시는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한 달에 34만 원만 받아도 2명이면 68만 원이잖아. 그게 1년이면 8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그거 아까운데 이제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국민연금 원래 52만 원 이상 받으면은 기초연금이 감액이 되잖아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34만 원 받는 것만 생각을 한 거야. 응? 그렇다 하더라도 다 34만 원 받는다 해도 뭐 위장이혼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분은 이제 위장이혼을 안 하고 둘이 같이 살기로 했는데, 응?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당신이랑 이렇게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뭐 그 돈 몇 푼 받자고 부부로서의 인연을 서류상이지만 끊으면은 난 그게 더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랬대요, 아내한테. 그랬더니 아내도 그렇지 여보, 나도 솔직히 마음이 좀 무겁긴 했어. 남들 다 한다니까 좀 흔들린 거지 이건 우리답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진짜로 기초연금 얘기는 이제 입에 올리지도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 못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받는 거야 하고 이제 스스로 위로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서울 외곽에 있는 3억짜리 작은 빌라에 살고 있어요. 전세도 아니고 대출도 안 껴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명의예요. 대출도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국민연금 나오는 것만 같이 그 324만 원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하잖아요. 그쵸? 아이들은 뭐 다 이제 결혼해서 출가했고 이제 둘만의 노년을 조용히 행복하게 보내는 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편분께서 70세가 되던 해에 자동차도 이제 다 처분을 하시고 면허증도 다 반납을 하셨다고 합니다. 운전 실력은 뭐 아직 괜찮은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노령 운전자라서 그렇네, 차는 그러게 왜 끌고 나왔네, 그럴 줄 알았네, 뭐 말들이 많잖아요. 또 요즘 또 그 노령 운전자분들이 사고도 많이 내고 그런 거 TV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면허증을 반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전기자전거 그거 새 거 한 대 사셨다고 합니다. 이 면허증 반납하신 거는 저도 아주 대찬성입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부는 과연 324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생활비가 한 달에 약 1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식비 60만 원, 관리비 및 공과금 25만 원, 건강보험료 약 20만 원, 그리고 통신비, 약값, 교통비가 뭐 한 2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끔 뭐 영화를 보거나 조그마한 뭐 전시회 같은 거 아니면 뭐 그 책도 좀 가끔씩 사보시는데 그런 문화생활비가 한 40만 원. 그러면은 한 150만 원이 남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쓰냐? 적금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통장에 모이면은 450만 원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 돈이 모이면 이 부부는 바로 여행을 떠난다고 해요. 요즘은 동남아가 좋잖아요. 뭐 베트남이니 라오스니 뭐 미얀마니 말레이시아 뭐 태국 뭐 싱가포르 뭐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그 나라들도 이제 발전을 조금 많이 해서 예전 같지 않고 갈만해요. 대신 물가가 싸니까 연금 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기분 좋게 살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 따뜻한 나라에 가서 지내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이렇게 이제 살면서 아내분이 야,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는 1년에 한 2번은 꼭 해외 그 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부럽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만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에 가면 거기 또 이렇게 못 사는 애들 많잖아요. 옛날 생각들이 나셔가지고 그 지나가는 애들한테 학용품도 좀 사주고 맛있는 과자도 좀 사주시고, 거기 이제 현재 있는 학교에 많지는 않지만 기부도 좀 하시고 뭐 그러고 오신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나이 들어서 국민연금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놀랍고 부럽지 않나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감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니까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사시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그분은 이제 또 이렇게, 그 부부는 한 달에 5만 원씩 그 도시락 배달 봉사하는 단체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후원을 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아동 그 후원비도 이렇게 매년 내고 계시고 그러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정말 고마우신 분들 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남한테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이분들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이 돈이 뭐 꼭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을 떠나서 좀 걱정 없이 좀 사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매달 연금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또 그걸로 해외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걱정 없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 국민연금 324만 원으로 사는 삶, 그게 꼭 숫자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부처럼 우리도 조금만 더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시고, 오늘도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나은 노후를 꿈꾸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